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이끌 지역 일꾼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후보자 초청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죠.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는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의 후보 모시고 오늘 토론 이어갈 텐데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부터 시작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사회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간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간 보충 질문, 그리고 맺은 말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은 1분 30초,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공약 발표는 3분입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자유 주제로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의 좌석,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부터 시작될 텐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후보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민의 아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택상입니다. 중구 강화 옹진군 주민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강화 풍물시장, 신포시장, 송월시장, 신흥시장, 연안어시장, 영흥어시장 등 소상공인 대표자와 종사자 여러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표자와 실직에 내몰린 노동자 여러분, 심히 이 자리를 빌어 고통을 함께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 재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능력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모범 사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방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재난 대응을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코로나 해결은 민주당밖에 없다는 것을 역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조택상 농민의 자치로 농어민과 노동자의 아픔을 알기에 이분들이 저를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고생을 하면서 서민 경제의 아픔을 아는 후보가 민생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강화군 주민 여러분, 전임 국회의원 여러분들 10년 동안 지역 민원을 해결했다는 목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조택상입니다. 네, 다음은 배준영 후보 1분 30초 동안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배준영 후보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21년 만에 국내 총소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3040의 2018년도 일자리가 무려 13만 개나 줄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저의 과업입니다. 길에서 만난 어느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더니 경제 살려달라, 나라 바로잡아달라 이야기하십니다. 저 배준영, 국회,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네트워크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 나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경제의 3분의 1이라는 항만에서 잡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호 2번 배준영입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또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에 대한 비방과 또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있을 경우에 또 토론회 중에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도 있고 제지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질문당 후보자 모두 2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부흥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각 지역별로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는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 중국 교류와 관련된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강화군은 역사 유적지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옹진군은 섬 하나하나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구 강화 옹진군의 관광산업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 강화 옹진군의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 우수한 관광 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부흥책 또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별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배준영 후보부터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인천은 이제 인구 300만의 대도시입니다. 특광역시 중에 가장 넓습니다. 이제 인천은 경유지가 아닙니다. 관문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돼야 됩니다. 인천의 관광산업 꼭 앞장서서 제가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광석이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94.8%에 이르는 내항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매출이 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항 주변에 여러 사업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관광산업 침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 등 확대 등 땜질식 대처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보존할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 배준영이 해결하겠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출 보증을 해야 됩니다. 긴급융자 규모 확대를 해야 되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이 절실합니다. 독일의 맨헨 옥토버 페스트는 불과 6명이 16일 동안 54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을 지휘하며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토목 위주 그리고 인프라 위주인 관광에서 킬러 콘텐츠 같은 콘텐츠 위주의 관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이번엔 조택상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강화 옹진은 내국인 관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구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를 대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중구 내륙 및 지금 실업에 내몰리는 인천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와 영종지역 호텔 숙박업소와 외국인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입니다. 인천공항 상주업체와 인천 중구 지역 약 60여 개 호텔에서 종업원이
대부분 실직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항만산업 관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무급휴가, 무급휴직, 폐점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해고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안책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10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 100억을 더 확보해서 지역의 외국인 대상 기업과 자영업자의 무이자 융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도 예산 지원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도 약 200억 원을 관광산업 관련업종 및 취직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관광공사도 관광업체를 종사자 실직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광산업 부흥책은 지역구에 관광전문대학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관광업과 요리업, 관광안내원 등 국비 무료 직업 훈련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해결책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영종과 강화에 각각 1곳씩 한 곳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노을빛타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해변 관광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교육 환경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영종도는 최근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생 수가 급증해서 과밀 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학생 개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영종도 중학교 신설을 계속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옹진군 북도면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영종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역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역 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조택상 후보부터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과밀 학급 문제는 중구 영종 일동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학부모들의 걱정이 아주 크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종 국제도시는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만도 6천 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영종은 올 연말이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종 지역 3개 중학교에 2022년 학급당 학생 수는 43명에서 45명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상의한 내용입니다.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문제는 그동안 4번이나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선되면 교육부와 인천시 그리고 교육청 3개 기관이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과밀 학급 문제는 영종국제도시 지역 내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나머지 유치원 등 교육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영종국제도시의 운소동에 과밀 학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학부모들과 소통을 통해 신설하는 방안을 연말 안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남기셨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지역구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얼마나 학부모, 학생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이런 정의와 그리고 불공정의 문제 저 배준영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지금 인구가 10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 인원들을 아파트 입주 물량에 맞춰서 학교를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 무려 4번씩이나 부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영종
영종중학교 그리고 중산중학교 외에 하늘 3중학교 외에 하나만 더 생기지 않으면은 이제 2022년도에는 무려 42명이나 되는 콩나물 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사업 심사 권한이 지금 전부 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무려 2번씩이나 부결시켰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교육환경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 배준영이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고령화 현상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질문인데요. 후보자 모두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강화 옹진군도 예외는 아닌데요. 강화의 경우 65세 인구가 30%에 달하고 옹진군은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구 또한 영종도 신도시를 제외하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구의 고령화 현상 극복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배준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음수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물물을 먹으려면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라고 우리 지역,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어르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 문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겪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낳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300명에 이르는 분들이 고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중에 72명이나 되는 분들이 자살을 할 만큼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74%가 27만 원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금, 지원 사업에 관련된 법안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가에서 아이는 온 나라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출산 관련된 지원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최고의 저출산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강화와 옹진군과 같은 곳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출산 관련 지원책을 더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문제, 강화군, 옹진군, 중구의 문제에 있어서 저 배준영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조택상 후보 2분 답변해 주십시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초반 인천시의 노인 비율 인구는 전체의 5.5%였습니다. 2015년에는 10%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2027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인천시 300만 인구 중 약 60만 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와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는 강화, 옹진, 영종의 노인 인구 증가 및 복지 지원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노인 복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과제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협치하여 치매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을 중구 강화 옹진에 최소 5개소 이상 신설하겠습니다. 치매 요양원을 운영 중인 민간인에게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경우 인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해마다 550억 규모의 4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중 20%인 1만여 명의 일자리 사업을 중구 강화 옹진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일자리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예산도 30%는 우리 지역구에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구와 강화, 옹진, 노인 일자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공통질문의 답변은 각각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고요. 이 답변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은 30초, 그리고 답변은 1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종도 교통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있지만 항공을 제외한 다른 교통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역과 달리 영종역과 운서역에 공항철도 환승 할인이 적용이 안 돼 영종도 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손실보전금 등의 문제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에 착공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정주 수요를 반영해 제2공항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종도가 내륙 및 수도권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각 후보자의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로 첫째,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영종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3연륙교 건설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포함도 돼 있었고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제3연륙교는 반드시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완공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포함된 관광 명소화로 영종, 청라 주민에게 무료화 다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 요금에 대한 접근성 저해 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에 천안 논산,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즉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는 2단계 과제로 현재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자도로는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1.1배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국제도시 교통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조기에 단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준영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제3연륙교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무려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착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고속도로화를 검토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검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다리에 손실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올해 착공도 요원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3년도에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도 이미 했는데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 가면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위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항철도입니다. 공항철도 환승 할인이 안 되는 수도권이 유일하게 영종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80억 예산이 연간 드는데 40억씩 국토부와 시에서 내면 되는데 시에서는 한 푼도 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천시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종 서울간 광역버스 공항에선 가는데 국제도시에서는 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나서 교통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종도와 타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은 30초고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조택상 후보가 배준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예, 제3연육교 건설에 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박남춘 시장은 이걸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네, 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박남춘 시장이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반문해 보고 싶은데요. 제3연육교도 2023년도에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환승 할인도 이미 시장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뿐인 제스처만 하고 우리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입니다. 응급실 딸린 종합병원도 만든다고 공약에 들어있었고 심지어는 영종 대교 옆에 100만 평 땅에 쓰레기까지 묻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는 이런 경악스러운 상황이 지금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합니다. 박남춘 시정부와 그리고 정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영종 주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배준영 후보께서 조택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인천시의 제3연육교 건설 추진에 저는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택상 후보께서는 그 선거 사무실을 가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전면을 걸고 대통령과 나란히 계시는 것을 그 홍보 마케팅의 포인트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손실 보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3연육교의 개통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비추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부와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건지. 네, 조 후보 답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10년 전부터 전임 안상수 시장 때부터 그 다리를 착공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어떻게 말만 주민들에게 얘기했지 한 사항은 지킨 사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고 우리 박남춘 시장이 이걸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반드시 12월에 착공하겠다라는 걸 몇 번이고 천명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2025년에 완공할 것이다.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똑같이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은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일반 도로를 만드는 인천시에서는 반드시 그쪽하고 다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분 30초 먼저 답변이 가능하고요. 이번엔 중구 내항 관련 경제 분야의 질문입니다. 중구 내항은 근대화 시기 수도권의 물류 관문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노후화와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또한 올 6월에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기에 맞춰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할 예정이지만 이전 후 빈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작년 1월 해양수산부는 중구 내항을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1단계인 18부두 재개발 사업부터 사업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 후보자의 내항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인천 항만물류협회 3년 근무하면서 당시 인천 내항 8부두 1만 평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 내항은 원목, 사료보원료 그리고 많은 공해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2007년도에 7만 명이 사인을 해서 이것을
개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8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99만 평, 저 배준영, 항만을 아는 배준영이 해양수산부 그리고 인천 항만공사와 협력해서 해내겠습니다. 지난번 인천항 8부도 상상 플랫폼 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상 플랫폼 사업만 완성됐으면은 아마 인천 내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좌절되지 않도록 저 배준영이 챙기겠습니다. 여기 나왔지만 이 언론에서도 인천 내항 8부도 개방에 대해서 저 배준영이 역할이 있고 앞으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중구를 관광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택상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 10년 전부터 내양 재개발 사업이 중구청구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는 100만 평 규모의 인천 내양을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18부도는 상상 플랫폼, 주변구, 수변공원, 체험형, 해양, 역사,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자인 CJ와 사업계획 및 일정을 두고 상호 협상이 원만치 못하여 원점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당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해운 물류업체의 원만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항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고 인천 계양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열린 공간으로 반드시 조성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화된 내양의 재개발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입니다.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후보께서 조택상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항만물류협회장으로서 인천 내항을 개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택상 후보께서는 다른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항만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나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부산 위주의 투포트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인천은 외면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본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내양 18부두를 돌려줘서 옛날에 일해보신 우리 배준영 후보께서 18부두를 돌려줬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인천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전임 중구청장이 내항을 개발하기 위한 꿈이 배준영 후보의 우연통운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2부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통운 고박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 우리 주민들이 맞지 않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전에 김홍섭 청장이 그 내항 개발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많이 다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까지 이전도 안 하고 있으면서 개발하겠다라는 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네, 조 후보께서 배 후보께 보충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배 후보께서 지금 18부도 돌려줬다고 주민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부도는 우연통은 고박업체가 우리 배준영 후보의 가족 전에는 배준영 후보의 사업체였습니다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을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몸담은 적은 있지만은 제가 그 회사를 소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인천항, 좀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내항이 지금
한 회사가 됐고 한 회사가 지분을 출자해서 하는 한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2부두나 3부두나 8부두까지 어느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만물류협회장을 하면서 3월부터 11월까지 이 8부두 개방을 위해서 제가 회의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라든지 항운 노조라든지 여러 문제를 제가 마지막 고리를 풀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택상 후보께서는 그런 항만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좀 하시려면은 조금 더 좀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후보의 보충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공통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강화군 관련 사회 분야의 질문입니다. 강화군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 등 도심권과의 접근성 강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 마송 강화간 국도 확장 공사, 영종을 기점으로 한 신도, 강화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 등 굵직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남북평화도로의 경우 2단계 사업인 신도 강화 구간은 국토교통부 국가교통망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는 등 교통망 확충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각 후보들의 강화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후보 답해 주십시오. 강화도의 접근도로 기획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영종국대도시와 강화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강화도와 김포, 서울을 잇는 전철 연결 사업입니다. 우선 평화고속도로는 남북교류, 즉 남북한의 냉전이 완화되고 북한이 개방되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 1조 1천억까지 조성되어 있고 이 중 일부를 정부에 건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화도 전철 건설은 지하철로 건설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김포에서 구례역에서 강화읍까지 약 18km 산지형을 이용할 경우 건설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강화에서 계양고속도로 조속 추진과 강화 해안 순환도로를 조기 완성하고 청라에서 초지대교로 가는 해안도로를 확장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급히 강화에서 인천, 강화에서 서울 직행버스를 바로 시급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준영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강화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검단 오류까지 턱밑까지 와 있는 것을 이제 강화까지 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 25km,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지만 그동안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많은 겪은 이런 강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종에서 강화간 이 다리를 놔야 됩니다. 지난번에 각종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부가 다리를 놔줘서 이제 공항 경제권으로 강화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화에서 이 서울과 인천 도심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수시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붕 없는 5000년 박물관 강화를 전 세계 그리고 전 국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화군으로의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인데요.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조택상 후보께서 배준영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교통 관련 공약이 실현되려면 25km,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급한 대로
강화의 민심을 잡기 위한 그런 공약의 남발이 아닐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배우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예타 면제 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김천에서 강화에 이르는 4조 5천억 원 예산이 드는 KTX를 예타 면제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마운 일 생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해 평화도로가 1조 원 정도 예산 드는 사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박남춘 시장 1호 공약이었는데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배준영 후보께서 조택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도 철도에 관련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 5호선 연장을 검토한다고 공보에 넣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호선 연장이 뭐 길이도 조금 짧아 보여서 더 저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국토교통부나 이런 서울시에서 내세운 조건이 있습니다. 5호선을 연장하려면은 차량 기지 이전과 건설 폐기장 이전을 꼭 받아주라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조택상 후보께서는 네, 그걸 시간 받아주실 됐습니다. 예정인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질을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합니다. 9호선이든 5호선이든 우리는 강화 군민이 필요한 전철이 오는 게 제일 필요한 것이죠. 어느 것이 예산이 적게 들고 많게 들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민들은 전철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강화는 넓은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전철 기지창을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우리 전철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그쪽 전철 지하철 사업도 좋을 것이고 우리 강화 군민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보다도 강화에서도 제공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전철을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보충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가 보충 질문과 답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30초 동안 답변이 가능하고요. 연안 여객선의 준공영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옹진군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 여객선이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해양수산부 선사운항 결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준공영제의 확대는 옹진 군민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옹진 군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배준영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옹진군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여객선 준공영제, 아니 여객선 공영제, 완전 공영제 꼭 이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령도에 3박 4일을 있었습니다. 예정 일정보다 조금 밀린 것은 풍랑을 작은 배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를 통해서 3,000톤급 계속 여객선을 도입해서 기상에 별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준공영제는 6개 노선에서 하고 있고 연평도 노선도 이제 곧 도입됩니다. 그리고 백령도 왕복 14만 원, 연평도 11만 원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이 비싼 요금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준공영제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령도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99회 다녀야 되는데 35차례밖에 못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제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노후 선박도 고치고 세배도 건조하고 3,000톤급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택상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2019년 6월 연안해온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소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도소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째, 도소민 이용빈도가 높은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해상교통망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조 지역에는 교차 운항을 지원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도소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여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노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선박의 장애인 승선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에 대해 어촌 뉴딜 300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에 준공영제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여객선 접안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답변에 대한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인데요. 30초의 질문, 답변은 1분입니다. 배준영 후보께서 조택상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후보께서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는 저희 어느 정도 해가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공영제로 해야 3,000톤급 배도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운임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로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정부 측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완전 공영제를 하자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첫째. 그리고 준 공영제도 우리가 정확히 이루지 못하는데 완전 공영제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는 한 발짝 뛰지 않고 천리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준 공영제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만은 그 준 공영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만 섬에서 산다라면 주민들은 뭐 먹고 삽니까? 관광객도 있고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은 준 공영제가 필요합니다. 완전 공영제가 좋게 하죠. 근데 지금 그 배 후보께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완전 공영제를 하겠다? 이거는 주민들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겁니다. 준 공영제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 후보께서 배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완전 공영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이전에는 정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완전 공영제를 하겠다. 준 공영제도 아니고 완전 공영제를 하겠다. 이거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정부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 취지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70%에 나눠주고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부하는 포퓰리즘에 의심을 받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섬에 사시는 분들은 권익을 보장받아야 되고 고르게 잘 사는 게 정부와 나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3월에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육상이라든지 철도와 같이 이것도 저희가 섬 주민들은 어떤 권익을 받아야 되고요. 이미 완전 공영제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잘해준다는데 그걸 역으로 파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검증해 보실 텐데요. 각 후보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에 대해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두 차례씩 주고받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회 활동과 비중은 또 1분 1초가 매우 무겁고 중대한 만큼 유권자 여러분께서 엄격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조택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역별 핵심 공약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중구 지역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중구는 내륙 지역과 영정 지역으로 분리해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륙의 경우 일단 먹거리를 위한 관광산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인천, 제주도 간 여객선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상권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월미도, 연안부도 개폐식 다리를 건설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종합어시장 이전과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동인천 역사 조기 정성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한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인천역, 동인천역, 배다리까지 약 10km 트램 설치로 교통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석탄부두 이전과 연안 항운아파트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운석까지 공항철도 환승 할인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내부 수란 트램은 1단계로 하늘도시에서 영종역까지 4.8km 구간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이 9호선 급행열차를 공항까지 운행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3년 육교와 종합병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금산 IC 개선공사 60억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용류지역은 일자리 중심 항공단지 MRO 유치와 노을빛타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강화지역은 앞서서 말했듯이 서해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화도의 철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강화도의 개양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서 초지대교로 가는 해안도로 확장을 서두르겠습니다. 강화 역사문화지구 지정을 통해 국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지구는 현재 경주, 공주, 부여, 안동, 익산 등 5개 지역인데 강화를 포함시켜 국고 확보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8개 왕릉 보존관리 예산에만 국비 1조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화도 역시 국고 증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옹진 지역은 먼저 대형 쾌속 여객선 도입 및 항로 직선화를 단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객선 중공영제 요금을 낮추는 안을 서둘러 만들겠습니다. 영흥면은 중공영제 및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덕정면 대형 차도선 확보하여 관광산업을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백령공항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정부의 건의 관철시키겠습니다. 선미도 종합공원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형 닥터헬기 도입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미화원 제도를 실천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택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 2차례 주고받겠습니다. 배준영 후보, 조택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게 돼서 좀 송구합니다만 조 후보께서는 인천공항 비경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공약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결과가 고작 직고용으로는 2.4%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지금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감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참 좋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지금 전체를 한 1만여 명이 되는 비정규직을 갑자기 1만 명 정규직으로 한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자회사 형식으로 해서 한 80%는 그래도 고용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은 우리 배준영 후보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당론에서도 틀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비정규직이 아직 정규직으로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노동자들과 같이 협치해서 완성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후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인드 자체가 저는 우리 노동자들과 협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눈높이에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정규직이 지금 이루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제가 반드시 이루어서 그분들의 애환을 해결해갔습니다. 네, 배준영 후보 다시 보충 질문 30초 해주십시오. 네. 최근 박남춘 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 종합병원을 영종국제도시에 건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셨는데 후보님도 찬성하시는지 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국제도시에 정부가 통제를 안 해서 많은 외국의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춘 시장이 감염병동 건립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이끌어왔다라면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배준영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이런 코로나19 우리 환자들을 사전에 대처한다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전에 타전하는 차원에서 아마 박남춘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냐면 어느 누가 내 집 앞에 있는 거를 동의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염병동은 그래도 50병 정도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종합병원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간다면 감염병동은 자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남춘 시장도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감염병동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대형 우리 종합병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청라까지 아파서 청라까지 인천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택상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3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한 추진력. 저 배준영이 중구 영종, 강화 옹진을 확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를 말 그대로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내항 100만 평 재개발 해본 사람이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인천역에 KTX 유치하겠습니다. 플랫폼 만들고 8량인 산천호 끌어오면 됩니다. 연안부두 동인천 노면 절차 만들겠습니다. 트램이 생기면은 원도심이 좀 더 개발되고 이 옹진군에 가는 여객선을 타는 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덜 겪을 겁니다. 동인천 역사 정상화해서 상권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국제전문가 배준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항 근로자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정부 배당금이 연간 3천억, 4천억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거 영종국제도시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이 아닌 응급실 딸린 대형 종합병원을 제가 꼭 유치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공우경제형 MRO를 만들어서 일자리 2만 개 만들겠습니다. 제3연역교 2025년 개통 약속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도 환승 할인 제가 국회 앞에 가서 눈 맞아가면서 정부 앞에서 시위하면서 제가 여러 신문에 내면서 제가 역설한 겁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강화군 접근성 개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철 고속도로 광역버스 놓을 거고요. 365일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포내천 저류지 송수관로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강화에 부족한 일자리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전역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가 동북아의 관광 휴양의 중심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하겠습니다. 옹진군은 여객선 공영제를 해야지 3,000톤 쾌적항을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서해오도 정주지원금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됩니다. 거기 특수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20만 원을 받는데 주민들도 받아야 됩니다. 백령공항, 연평신항 꼭 조기에 건설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 배준영 국회, 청와대,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재선 3선 의원과 같은 역량을 발휘해서 이 지역에 산적한 현안 사안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준영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배준영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조택상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내항 재개발에 있어서 내항 재개발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본인 회사가 우련통운 고박업체가 2부두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아까 10개 업체가 통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10개 통합된 업체를 다 배준영 후보가 협의해서 그분들을 딴 데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배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여전히 죄송하지만 항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된 한 개 회사가 돼서 어느 한 회사가 어느 부들을 차지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 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항만물류협회장을 할 때 어느 회사가 어려움을 겪거나 나가게 되면은 그 회사가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제반 수습하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한 회사로 이렇게 합치고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다 나가야지 여기 내항 재개발이 완성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확실히 내항 100만 평 완전 개발 조속히 이루어서 주민들에게 다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만약 농해수위에 가게 된다면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항만공사와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력 업체들과 항만 종사들과의 고용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풀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자신감 있게 풀어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조택상 후보에게 보충 시간 30초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내항 재개발 10년 전부터 온 수건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공항 근로자 처우 개선을 말했는데 비정규직을 더 완전 정규직으로 본인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금 인상도 한다는데 임금 인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우리 배 후보님이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항 근로자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다 바꾼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해서는 안 돼야 될 거죠. 그러니까 과속한 겁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 너무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항 재개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지를 갖고 해나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어떤 항만도 원래 도심에 있던 항만도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 10개 회사들도 나름대로 다시 배치한다든지 이 인원들을 다시 고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제가 충분히 숙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공약 발표 및 개별 보충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 주제로 사전에 지정 논의하지 않았으며 각 후보당 상대 후보에게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각 30초씩 시간이 부여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배준영 후보가 조택상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저는 지난 4년 동안 그 선거구 전역을 돌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해결에 앞장섰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고 기고도 하고 이슈도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사업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택상 후보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있었지만 이런 이슈 현장에서는 좀 뵙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난 4년간 여당 당협위원장으로 네.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배 후보께서 1인 시위하는 거 봤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이번에 최근 일로 본다라면 제3연육교 분명하게 인천 박남춘 시장님이 12월에 착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이 인천시와 협의해서 12월에 착공해요. 25년도에 완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사진을 찍고 거기서 몇 시간을 했습니까? 사진 찍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위선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국토부에 가서 뭐 몇 시간, 뭐 며칠간 시위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런 위선적인 시위는 1인 시위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역 위원장으로서 각 요소 부처에 가서 하나하나 상의하고 때로는 그 단체장을 위해서 대변하고 때로는 요구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제가 그럼 백준영 후보와 똑같이 시위 현장에 간다라면 1인 시위를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주민들이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 배준영 후보는 보여주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 가도 항상 1인 시위,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배진영 후보께서 조택상 후보께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네, 조 후보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을 옮겨서 출마하셨는데요. 정치인이 소신을 바꾸고 정당을 옮기는 것은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당을 옮기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정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치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노동자로 태어나서 노동자 27년간을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신뢰에 의해서 단체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을 해가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단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입법기관에서라도 무엇인가 우리 지역 주민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 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힘이 부족해서 더 정의당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저와 협치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와서 우리 힘없는 약자 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힘이 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약자들을 위한 대변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네, 배진영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반대로 조택상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상 후보께서 배준영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제가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을 만나고 다닐 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영종으로 조택상 후보는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 후보는 벌써 영종에 와서 이사 와서 여기에서 선거운동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보 공개를 보니까 주소는 중구 인양로에 있었습니다. 또 서울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예, 시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천억, 공항공사의 배당금 4천억을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의 소득 분배를 하는 거는 정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정부에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는
그것을 계속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공항공사가 낙수효과, 분수효과가 누리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에 가면은 법을 바꾸겠습니다. 법을 바꿔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거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주기식이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 제가 차관을 만나서 병원 얘기를 했고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서 제2공항철도 얘기를 하고 공항공사 사장을 만나서 제가 이 공항 경제권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제가 보여주기식인지 반문하고요. 저는 지금 인천 중구에 살고 있고 저희 애들도 인천 중구에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에 지금 캠프를 차려놓고 영종국제도시가 제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종국제도시를 어떻게 잘 사는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저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조택상 후보께서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네, 동문서답도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여의도에 집도 있고 네. 지금 인학로에 집이 있고 영종국제도시에 집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거하고 우리 배 후보는 우리 홍준표 대표가 양자군총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또 엄마 카드를 쓴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경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좀 다시 말씀해 주셔서 경선 부분은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그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자공천과 엄마 카드를 우리 배주영 홍 대표가 말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한번 주십시오. 얘기해 네, 주세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비방하시면은. 비방이 아니고 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영종국제도시가 여전히 저희 생활권이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1.3%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택상 후보도 지난번에 저랑, 봤는데 좀 차이는 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오랜 동안 중동 강화 옹진, 지역을 하면서 지난번에 1.3% 차이로 떨어지고 꾸준히 4년 동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공천받고 이런 거야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 주민을 대변하려고 나온 겁니다. 국회의원은요, 그 정부 대통령의 대변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 생겨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왜 지역에 필요한가 저는 반문해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투쟁을 하고 앞장서고 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지난 4년 동안 해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두 분의 후보 모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마다 1분 동안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후보에게 1분의 시간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온통 난리입니다. 2달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을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방역 1등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또 국가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일보 조택상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배준영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 주민 여러분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선거입니다. 폭주하는 정권, 부조리한 정책을 바꾸시려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쇠퇴하는 지역경제, 지지부지한 사업을 바로 잡으려면은 뚝심 있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 배준영을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불과 1.3% 차이로 졌지만은 절치부심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지난 4년간 담아왔습니다. 정치인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거는 입을 보지 말고 발자취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도 똑같이 일하겠습니다. 기호 2번 배준영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후보의 또 정책과 비전 들어서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집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투표소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10일과 11일 양일 동안 전국의 읍면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투표소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유권자는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한 뒤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또 투표소마다 마련된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소마다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유권자들과 1m 이상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 토론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의 후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결정이 된다. 자, 주권자로서 올바른 한 표, 현명한 선택 반드시 꼭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